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전직 교무부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인천의 한 목사가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국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무부장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일단 판단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일단은 이 교무부장으로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 쌍둥이들한테 이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그 범죄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네. 예, 요거는 영장 단계에서 판사가 소명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도 문제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할 때는 이제 개인 대 개인 범죄인데 예. 이 사건 범죄는 숙명여고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입시 제도의 어떤 공정성이랄까 그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네. 다행히도 경찰에서 신속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당초에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정황 증거만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보통 자백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진 아니면 문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CCTV 장면 네. 이런 직접 증거는 전혀 없었는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18가지 이제 정황 증거가 유출되었는데 네. 우선적으로는 이 쌍둥이 자매 중 동생 한 명이 오답으로 그러니까 이 편집 과정에서 오답으로 답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답으로 적은 겁니다. 사실 정정된 답이 있었는데 근데 이건 전교생 중에서 지금 이 학생 혼자만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예. 오답을. 예. 그리고 또 이 교무부장 아버지도 지난 학기 동안 딱 2번을 야근을 했는데 그 야근하는 과정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학교 비밀 금고에 들어갈 때 그때만 야근을 딱 2번 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교육청 감사 당시에는 이 아버지는 금고 비밀이라서 모른다고 했다가 또 경찰 조사 때는 진술을 번복했어요. 사실은 비밀번호를 안다. 사실 열어봤다. 예.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있었다. 이 정도거든요. 이런 진술 번복하는 거, 이런 정황 증거들을 총했을 때는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사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쌍둥이 자매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쌍둥이도 그렇고 양심적으로 수사에 좀 협조를 한다면은 100번 양보를 해서 선처 카드도 검토를 했다는데 일단 쌍둥이들도 부인을 계속 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선처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무부장이나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가져와서 자녀들한테 보여줬다.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험 문제를 보여줬고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인데 과연 그 문제를 보고 시험장에서 이 답을 안 적을 수 있었을까? 과연 사람이란 게. 근데 그런 사실을 만약에 자녀들이 사실 이런 적이 있었다 인정하고 아버지도 인정했으면 이 자녀들을 처벌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자녀들도 부인하고 쌍둥이도 부인하고 아버지도 부인하니까 예. 다 기소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예. 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은 살인과 같은 어떤 중대한 범죄자 같은 경우는 가족관이건 부모 자식들이라도 이 공범위의 여지가 있으면은 사실 예외 없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니까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 근데 예. 이 사건 범죄는 그 정도로 이제 법에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군다나 이 자녀들이 이제 어리고 하니까 아마 불구속으로 검찰에서도 조사해서 물론 검찰 조사 단계에서 뒤늦게라도 만약에 이제 자백을 하고 좀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네. 않으면은 3명 다 재판을 넘어가겠죠. 네. 예. 사안은 굉장히 파장이 컸던 것이고 중대한 것이지만 구속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떤 흉악범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다른 어떤 흉악범이라든지 그런 범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 됨으로써 뭔가 피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또 혹은 그런 과정에서 쌍둥이 딸들도 마음을 좀 바꿔서 진술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이런 가족들 중에서 이제 가족들이 연관된 범죄에 있어서 예. 만약에 아버지라든가 어머니가 만약 신병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 되면 네. 사실은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일정 부분 좀 지켜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뭐 만약에 이 사건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입을 다물고 부인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남아 있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책감이 큽니다.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들 때문에 이제 아빠가 구속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면회도 가고 이제 이래서 좀 그런 경우가 또 변호인도 접견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남아 있는 뭐 애들 어머니라든가 이 자녀들이 어떤 심경 병화도 좀 있지 않을까. 만약에 네. 이게 사실이라면은 네. 그러면 그런 의사가 아버지한테 전달되면은 의외로 좀 검찰 단계에서는 더 진실이 나와줄 가능성도 뭐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혐의를 시인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법으로는 그 유기에 의한 이제 업무 방해죄가 되는데 네. 법에서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중대하게 무겁게 처벌하는 건 아닌데요. 예.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재판 단계에서도 경찰이 이제 수사한 증거들이 다 증거로 채택돼서 인정이 되고 만약에 당사자들이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은 이거 실형 선고가 실형 선고가 실형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형량이 가능할까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실형 가능합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미성년자 한 가족에서 이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 이 중대한 범죄가 아닌 사안에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버지에 좀 더 한해서. 어떤 그 사건의 과정에 있어서 좀 피동적인 입장이었다는 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범죄를 주도하고 문제를 만약에 그 유출하고 네.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면 이걸 주도한 건 아버지니까요. 예. 보니까 학부모들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죠. 쌍둥이 딸들 지난 성적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0점 처리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좀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법원 재판의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법원 재판에서 이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면은 이 시험 성적 자체는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이 시험 상승 자체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해당 시험에 대해서 중요한 거죠. 이 등수 자체로 누군가는 피해를 봤으니까요.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요. 자칫하면은 이 아버지도 그 교사로서의 어떤 신분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인천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청년부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뭐 경제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피해자가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성적 학대를 하거나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을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관계인가요? 그럼요? 예, 피해자의 어떤 환경, 예. 그 어떤 굉장히 좀 열악하거나 취약한 환경을 그 이용해서 친분, 좀 이제 신뢰를 주는 겁니다. 뭐 나를 믿어라, 의존케 하는 그 상황에서 성적 예. 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거군요. 예. 청원글을 보니까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고 하던데 일단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저도 그 피해자의 숫자만 듣고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더군다나 이게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는데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예. 국민들한테 공분을 일으킨 건데요. 네. 하나는 이 피해자들의 연령이 너무 어렸다. 네. 예, 피해자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피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학생 예, 나이에서 10대 약간 더 위에 있거나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됐고 더군다나 이 가해자가 그 담임 목사의 아들 그 당시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런 어떤 좀 종교적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떤 신뢰라든가 친분을 쌓기 훨씬 쉬웠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교회라는 특수성상 당연히 이런 어린 학생들을 더
그 좋은 길로 인도하고 이런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벌어졌으니까 크게 공분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미성년인 그러니까 당시 피해 당시 이제 미성년자였던 여성들을 성폭력했다는 건데 이 성폭력이라는 게 사실 증거 자료가 좀 불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이게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보통 이게 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네. 그 폭행 협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처벌을 하지만 이 폭행 협박이 없이 이게 지금 이게 바로 그루밍 성범죄의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심리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더군다나 이 전도사와 이 신도의 관계였으니까 조련을 해서 이 피해자들의 저항을 되게 감퇴시키는 겁니다. 저항을 믿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간이 아닌 이 가늠만 해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폭행 협박 이런 힘을 이용한 것과 동일하다 이거는 해서 똑같이 처벌합니다. 강간죄랑.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안 같은 건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그 당시 비록 이제 몇 년 전 사건이지만 언제 일시와 그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행위 태양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일관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전후 사정이 진술이 있으면은 네. 네. 보통 이제 재판 단계에서도 충분히 증거로서 유의미해지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의를 내려주실 때 참 죄질이 안 좋아 보이는 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점을 이용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한 예. 거기 때문에 더 죄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볼 땐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성관계, 관계적으로 봤을 때 좀 친분이 있었으니까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서 수사나 어떤 그런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요. 저도 이런 사건을 접하보다 느낀 거는 일단은 13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죠. 13세 미만의 같은 경우는 뭐 폭행 협박은 물론 유괴 유력 그냥 이 피해자가 동의를 해서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이 연령을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 최소한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한 중학생 한 1학년 수준까지 더군다나 이 성인이 더군다나 이런 어떤 이 교회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 친분이라든가 이 신뢰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네. 처벌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법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오늘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